안녕하세요. 오만카 편견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저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손에 괜히 들었다는 생각이 이 시점에 드네요. 네, 제 손은 잘 나아가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볼 이야기는 초이스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초이스맘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얼마 전에 그 모 방송국에서 하는 그렇죠. 그 방송을 보고 그 단어를 처음 접했어요. 진짜 말 잘 만들어요. 네, 근데 말을 진짜 잘 만들어요. 맞죠?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자기가 선택하는 그런 자발적으로 결혼 없이 엄마가 되기로 한 사람들, 엄마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초이스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MZ세대의 새로운 출산의 트렌드, 결혼의 트렌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키워보겠다고 결심하는 엄마들의 마음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입니다. 그래요? 네, 왜냐하면 자기 아이를 길에 버리는 엄마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정말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근데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그렇게 보기에는 이게 조금 다른 차원인 것 같다라는, 감사할 차원하고는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요, 저도 이러고 있잖아요. 고딩 오빠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애가 키워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혼일 때 개를 키울 때 제 친한 친구가 결혼해가지고 난 개 키우는 사람들 너무 대단하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가 낳아서 키우는 아기 키우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자발적으로 내 아이도 아닌 개를 키우다니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사실은 그런 마음이에요. 네. 가장 마음이 아픈 거는 사실 아빠를 알면 안 되는 거죠. 궁금해하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를 단독 출산, 뭐 비혼 출산, 이런 이거를 명명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단어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초이스맘까지. 근데 본질적으로 보면 아이를 엄마가 결혼 없이 혼자서라도 키우고 싶다, 아이를 잘 내가 케어해서 엄마 노릇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 아이를 이제 얻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입양이나 그런 방법이 있을 텐데, 쉽게 말해서 이 초이스맘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에 원하는 아기를 낳기를 원해요. 이제 최근에 방송에 실제 그 등장인물은 중국 여성인데, 이분이 다른 나라에 가서, 중국에서는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가서 정자은행에서 정자를 사죠. 근데 마치 쇼핑몰에서 쇼핑하듯이 옵션이 있는 거죠. 백인 남성의 파란 눈을 가진, 금발을 가진 이런 남성의 정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직업적인 의문이 들었는데 오류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바꿔줄 수도 없고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 질문 안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우리가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결정할 수 있는가. 사실 눈으로 본 애완견도 3개월 생존을 보장하느냐? 에 대한 문제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잖아요. 그 동물의 생명을 어떻게 보장해? 무슨 사고로 죽는지 모르고. 이 결정 자체가, 초이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저는 사실 그 마음을 솔직히 조금 이해는 해요. 왜냐하면 저도 굉장히 늦게 결혼했거든요. 내 자궁이 늙어가는데, 저도 주변에서 그런 제안도 많이 받았고, 난자를 얼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제안도 받았고, 저도 사실 고민했거든요. 아이를 못 낳을 수도 있겠다. 그렇다고 아이 낳기 위해서 아무 남자랑이랑 결혼할 수 없다. 없다. 그죠. 저는 인간적으로 난자 냉동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감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선택을 하는 여성들의 입장에서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우리 사회도 요즘에 보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결혼의 연령이 계속 늦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여성들이 자기 직업을 갖고 이런 직업적인 커리어를 쌓으면서는 결혼이 이들의 삶의 제우선순위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결혼의 시기가 계속 늦춰지고, 그만큼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가고, 제 주변에 30대 여성들 중에도 심심치 않게 제가 얘기를 듣는 게 난자를 냉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병원에서는 네가 조금 더 젊고 이럴 때 건강한 난자를 냉동을 해놓는 게 나중에 언젠가 결혼을 하더라도 더 이게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는데 유리하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이들 중에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분들은 나이가 많아서
임신을 포기한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진짜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는 워낙 늦게 결혼해서 진짜 운이 좋게 아이들을 자연 임신해서 잘 낳은 케이스인데 그런 생각을 저도 하기 때문에 주변에 그런 케이스를 보니까 저는 사실 비혼 출산보다는 난자 냉동이 낫다라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난자 냉동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가 건강했을 때 나의 건강한 난자를 냉동을 해 두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에서부터 이제는 내가 언제 결혼할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마냥 아이 갖는 것을 미룰 수는 없다. 아이는 빨리 낳아서 기르고 싶다. 그래서 남편을 구하기 전에 아기를 낳는다? 이런 생각으로 비혼 출산을 선택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이제 나중에 내가 사랑하는 남자와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되지? 서로 케미가 안 맞았을 때 그럼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도 들고 그렇죠. 이 아기는 평생 내 아빠를 궁금해하면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그 베이비박스를 반대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아기가 부모를 알 수 있는 권리가 박탈당한다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비밀 그러니까, 출산의 제도를 도입을 했을 네, 때 맞습니다. 그 아이들은 익명으로 출산을 하게 그래서 되기 베이비박스가 때문에 비밀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고 엄마 아빠와의 접견 그 교통권을 완전히 막기 때문에 안 된다부터 시작해서 원천적으로 베이비박스를 반대하시는데 반대로 비혼 여성의 출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픈되어 있으신 마인드를 보면서 좀 되게 모순되다 네, 생각을 모순되죠. 해요. 아빠에 대해서는 전혀 궁금해하여서도 안 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 그리고 건지. 사실 아빠에 대한 정보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실제로 해외에서는 아니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있을 수 있었잖아요. 네네. 시험관으로 부부가 시험관으로 출산한 아기가 아빠가 유전자가 맞지 않는데 네. 해당 교수가 잠적해버린 이런 사건이 네, 있었죠. 맞아요. 그 아주 심각한 국내에서의 사건도 있었고 해외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이미 발생을 해서 어떤 여성이 남자의 정자를 사가지고 임신을 하고 아이를 키웠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판 정자가 엄청 많은데 이 사람이 사실은 범죄자였다. 이런 뉴스까지 제가 접해봤거든요. 아빠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범죄 문제가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내가 했던 의료 계약 자체의 문제, 네. 그 아이한테 이것을 물릴 수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계약 위반이 되죠. 내가 그렇겠죠. 계약한 옵션에 대해서는 이것이 아이한테 내려간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없죠. 그럼 결국 이제 엄마의 선택인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을 한다는 그 것은 책임은 여성이 가지셔야 되겠네요. 사실은 맞죠. 엄마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모든 그 선택의 책임을 엄마가 다 지는 건데 그 선택의 책임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남편이 있어도 아이가 키우기 힘들고 사실 특히 워킹맘의 경우에는 저는 할머니 두 분이 옆에서 계속 같이 케어해 주셔서 그나마 좀 편안한 육아와 일에 양립이 가능한데 혼자서 남편도 없이 이것을 하시려면 굉장히 힘들 텐데 사실 애완동물도 휴가 때는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많다는 시대에 아이의 케어가 상당히 사실은 걱정이 됩니다. 정말 걱정이 돼요. 그 프로그램에서도 한 연예인이 정말 이분들 대단하다. 아이들을 키울 때 아빠의 역할이 중요한데 혼자서 이렇게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결심한 것에 대해서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봤는데 정말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이게 인격의 교제예요. 끊임없는 인격의 교제거든요. 초이스맘이라는 말도요. 사실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라고 봐요. 엄마가 내가 아기를 어떤 정자를 사서 어떤 정자를 초이스해서 낳을 건지를 선택하는 것이요. 그게 MZ세대의 정말 새로운 출산 방식이고 결혼 방식이라는 생각을 정말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고요. 물론 이제 그 주인공도 굉장히 같이 하는 것의 즐거움도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정말 제가 쇼트에 감사 인사를 드렸던 것은 나 하나 책임지기도 어려운 시대에 결혼은 물론이고 출산, 양육 같은 것은 절대 책임지고 싶지 않다. 심지어 결혼을 해도 아이는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그래도 아이를 선택하고 그 아이를 키우기로 결단한 그 결심에 대해서는 굉장히 경의를 표하지만 같이 부부를 이루어서 같이 양육하는 시대가 아이한테도 행복하고 나한테도 행복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자녀를 키우는 것은 그냥 먹이고 입히고
내가 사랑을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요. 그 사랑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실 쉽지 않아요. 정말 부부의 관계가 그렇듯이 자녀하고 부모의 관계도 굉장히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한 관계이고요. 그 안에서 자녀들이 또 다른 인격으로 성숙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고리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어긋나고 어렵게 되면 그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거, 그거를 담보하기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바르게 자라는 건 둘째치고요. 사실은 이제 워킹맘이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경제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든 거. 저도 아까 좀 그나마 편안한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집에 가면 아이들 옷도 못 벗고 사실 한 20분 정도는 애착 시간을 가지거든요. 집에 가서 나도 풀어놓고 잠깐 쉬고 싶지만 아이들이 항상 귀엽지만 않고 뒤치다거리 좀 해줘야 될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 감당하실 것을 미리 계산하신다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또 생명 윤리적인 접근 측면에서도 내가 아무리 기술이 발달했지만 아이들에게 아빠 없는 아기를 준다? 이거는 저는 여성들의 현명한 선택이 아니라고 봐요. 남성들이 가정 안에서 아빠로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고요. 특히 아들들, 딸들에게 아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이들은 아빠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사회성이라는 게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아빠가 있음으로 해서 얻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알고 그것들을 인정하는 안에서의 자유로운 선택은 가능하지만, 우리가 이미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이런 사회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실현해낼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진 사회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만 추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내가 무엇이 더 옳고 무엇이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좋은지를 생각하면서 좀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이 문득 들으면서 이 생각이 들었어요. 비혼 남성이 아기를 갖기 원하면 이것을 도와주는 시대가 해외에 있다고 들었는데 대리모.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이 문제로 연결된다는 점도 우리가 물론이에요. 같이 한번 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성들이 그러니까 결혼 없는 출산을 원할 때 남성들은 여성들의 그렇지 선택은 않다라고 아니고요. 자신할 수 이게 없죠. 초이스라는 문제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씀을 좀 사족처럼 달고 싶네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는 주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고 다른 의견 있으실 수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가 같이 이렇게 토론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더 좋은 문화를 형성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